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 방어체계 첫 번째, 방사선 방어체계에서는 피폭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하며 피폭 상황 역시 세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폭 범주에는 직무 피폭, 환자 의료 피폭, 일반인 피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직무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종사자이면서 동시에 일반인으로서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또 동시에 환자로서 의료 피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규제 목적으로 한 범주 피폭을 받는 동일인에게 다른 범주 피폭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폭 상황에 대해서는 계획 피폭, 비상 피폭, 그리고 기존 피폭이 있습니다. 피폭 상황의 유형에서는 계획 피폭 상황, 비상 피폭 상황, 기존 피폭 상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환자의 의료 피폭도 계획 피폭 상황에 속합니다. 계획 피폭 사항은 선언을 의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계획 피폭 사항에서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폭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피폭, 즉 잠재 피폭 모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상 피폭 사항은 계획 상황 운영 중 악의적 행위 혹은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긴급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피폭 사항은 제어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피폭 사항으로 비상 상황 후 장기적 피폭 사항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역주를 살펴봤을 때 사고 수습 과정의 피폭이나 광부 또는 승무원의 피폭 사항은 계획 피폭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잠재 피폭의 경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불확실성 위험으로서 인지되며 따라서 계획 피폭 사항에 적용되는 선량 한도나 선량 제약치 대신 위험 한도 또는 위험 제약치가 적용되며 만일 잠재 피폭에서 고려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는 비상 피폭, 계획 피폭, 기존 피폭 상황들이 모두 전개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잠재 피폭은 일어나는 피폭이 아니며 그것이 일어나면 이미 비상 피폭 상황이거나 계획 피폭 상황이거나 기존 피폭 상황이 됩니다. 참고로 계획 상황에 대한 방어 원칙은 비상 피폭 상황에 관련된 직무 피폭에도 적용이 되는데 원문에서는 기존 피폭 및 비상 피폭 상황에 관련된 직무 피폭이라고 적고 있으나 역자는 기존 피폭이라는 단어를 생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피폭은 본질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피폭 이름으로 기존 피폭 사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산해라던가 같이 선언은 기존 선언이지만 광부에 대한 피폭은 사전에 계획되고 필요한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일반 계획 피폭 사항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사태 수습에 투입되는 종사자도 엄밀하게는 계획된 피폭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서는 정규 계획 피폭과 달리 정규 선량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참조 준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의견입니다. 피폭 범주는 앞서 설명했듯이 직무 피폭, 일반인 피폭, 환자의 의료 피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무 피폭에서는 자격 결과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 피폭을 직무 피폭으로 정의합니다. 기존에는 피폭원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모든 노출을 포함하였으나 방사선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적용할 경우 모든 근로자가 방사선 방호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제 배제된 피폭 또는 규제 면제된 행위나 선언으로 인해 발생한 피폭은 직무 피폭 방호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인 피폭에서는 임신한 종사자의 경우에서는 베타의 피폭은 일반인 피폭으로 간주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환자 의료 피폭에서는 의료에서는 일반적인 계획 피폭 사항에 적용되는 방사선 방어와는 다른 접근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피폭은 의도적인 것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료 방사선에서는 세포살상과 같은 고선량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이 암이나 기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환자에게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의 의료에 사용되는 공고 적용에 별도 지침이 필요합니다. 앞서 범주와 마찬가지로 피폭자도 종사자, 일반인, 환자로 분리하여 다룹니다. 참고로 방사선 관련한 의료 종사자의 피폭은 직무 피폭입니다.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종사자의 피폭에서는 여성 종사자가 임신을 선언한 경우 베테아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신 사실을 통보받으면 고용주는 베테아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신 선언 후 임신 종사자의 작업 조건은 베테아의 추가 선량이 나머지 임신 기간에 약 1mS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사선을 피폭한 베테아 방호에 관한 추가 지침인 7-4절을 확인해 보면 여성 환자의 경우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절차를 수행하기에 앞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중인 환자는 테네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방사선 영향의 유형과 크기를 알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로 임신 환자라도 골반과 먼 신체 부위의 암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계획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는 베테아에 대하여 산란 방사선에 의한 기업분을 포함한 예상 방사선량을 평가해야 합니다. 반면 골반 내 암의 경우 베테아에 심각하거나 치명적 결과 없이 방사선 치료로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베테아의 100mg 미만의 흡수선량을 임신 중절 사유로 간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테아에 대한 선량 제한이 방사선이나 방사선 물질과 관련된 작업에서 임신 여성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방사선 지정구역 출입이나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면 임신 중 우발적 피폭이나 방사선 핵종 흡입 가능성이 극히 낮도록 작업 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아나 유아의 보호를 위해 임신이나 육아를 선언한 여성은 높은 방사선 피폭이 가능한 비상조치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민간 제트 항공기 탑승과 우주 비행 중 우주선에 의한 피폭은 직무 피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탑승이 잦은 승객의 피폭은 직무 피폭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따라서 승무원만 직무 피폭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환자에 있어서는 선량 한도나 선량 제약치를 적용할 경우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효과를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론보다 해로움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따라서 의료 절차의 정당화 및 방호 최적화와 함께 진단 절차에 대해서는 진단 참조 준위를 사용합니다.